이제 5월 29일 날 태창산업주식회사에서 수출용 원재료 부품을 내국 신용장에 의해 구입하고 해당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번에 받았으니까 매입이죠. 그리고 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것 잡아서 52번 매입 영세 볼 수도 있고 내국 신용장이라고 적었으니까 확실한 거죠. 자, 그럼 우리는 태창산업한테 샀고 아래 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이제 5월 29일 날 52번 매입 영세고 부품 공급가액은 180만원, 거래처는 태창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하셔도 되고 현금에도 문제 없겠죠. 이번엔 전에 현금으로 했으니까. 자, 그럼 참고로 자, 이 세금 계산서에 이 현금이라는 칸은 현금 받았을 때만 현금이라고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 우리가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으로 이체받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문제에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세금 계산서에 보통 예금 받았다, 당좌 예금 받았다 이런 거 쓰는 칸은 없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에는 현금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영수했다는 증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을 보고 현금이라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지만 문제에서 보통 예금 받았다라고 하고 이렇게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분계는 보통 예금이라고 차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간혹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오히려 이걸 바라봤다가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얘는 받은 게 아니고 준 거죠. 자, 다음 5월 30일 날 현대전자의 제품 매출하고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이번엔 결제를 받았어요. 그럼 매출이죠, 카드. 카드 거래면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보는데 이렇게 증빙을 보여주게 되면 그냥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증빙해서 찾으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으니까 과세 거래고 카드는 국민카드죠. 카드사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카드 과세 거래니까 17번 카드 과세. 5월 30일 날 17번 카드 과세고, 자, 전자부품을 팔았고 금액은 660만원이라고 쓰면 금액이 분리가 되고 거래처는 현대전자한테 팔았고 카드사는 국민카드사고. 자, 이번에 일반적인 상거래인가요? 맞죠? 제품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어야 될 거잖아요. 카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증빙이 카드다, 세금계산서다 이런 걸 구분하지만 우리 분계에서는 카드는 그냥 외상일 뿐이에요. 일반 전표에서는. 그럼 외상인 건데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럼 외상 매출금에 거래처가 카드 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분계를 2번 외상 누르시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죠. 2번 외상이라고 분계 이용을 하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죠.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일반적인 상거래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상관없이 분계 이용을 외상이라고 하면 얘가 제일 도움을 많이 주죠. 분계까지 다 맞잖아, 완전. 매입이면 원재료에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방금 제가 말한 이유가 아니면 4번 카드라고 하려고. 그럼 미수금에 카드사 붙어 있을 거고. 자, 그럼 제품 매출 맞으니까 엔터 치면 얘는 전표 발행이 끝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카드 때는 이거 쓰는 게 실수가 제일 작긴 해요. 실수가. 지금 제가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수금의 카드사가 붙잖아요. 그죠? 그럼 뭐 팔았다고 계정하고 바꿔주면 될 거고, 지금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의 카드사가 붙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제품 매출도 다 맞으니까 엔터 치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5월 31일 전기요금 355만원 부가세 별도를 주식회사 한국전력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전기요금 납부한 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로 할 거고, 근데 아래 분계에서는 본사 전기요금이면 수도광열비, 공장기계 사용분이니까 공장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분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수도광열비 100만원, 전력비 255만원으로 원재료 355만원 있는 걸 수정해 줘야 될 거예요. 대변의 돈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5월 31일 날 세금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전기요금을 받고 금액은 355만원이고 거래처는 한국전력. 자, 전자세금계산서죠. 자, 여러분들 회사의 전기요금 고지서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 고지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역할이 되는 거라고. 그럼 그거 보고 작성일자 적혀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분계는 이제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우리 이제 수도광열비 전력비로 바꿀 거예요. 수도광열비 100만원, 또 차변에 전력비 500번대 255만원 이렇게 수정해주고, 원재료 산 거 아니잖아요. 전기요금 낸 거죠. 그리고 대변에 이 돈은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에 원재료 적혀 있는 건 자주 쓰는 거니까 적은 거고, 아니면 수정해 줘야 되죠. 자, 다음 6월 1일 주식회사 LG전자에 제품 1,100만원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다. 그리고 대금은 우리 카드로 결제받다. 그럼 이번엔 증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받다. 그럼 두 개가 증빙이 동시에 떴죠? 그럼 세금 계산서와 카드 어느 게 더 중요한 증빙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제가 세금 계산서는 왕족 이런 표현도 썼잖아. 그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하여 주다, 이거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겠죠? 그런데 분계에서는 오늘 돈 안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우리 카드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이고 우리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잖아요. 분계할 때는. 그죠? 자, 이걸 분계를 하면, 자, 6월달로 월 바꾸고 6월 1일 11번 매출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주다가 우선이고, 제품을 팔았고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1,000만원. 거래처는 LG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자, 분계는 이때는 혼합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는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오늘 돈 안 들어오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인데 이 돈이 LG전자가 줄 게 아니고 우리 카드사에서 들어올 거라서 우리 카드라고 이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돼요. 분계에서는 우리 세금계산서가 아니었으면 일반전표였으면 우리 잘 아는 거였는데, 그죠? 메인 매출 전표니까 LG전자 붙어 있던 걸 우리 카드로 얘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다음 6월 2일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아래의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다. 거래처는 생략하고. 자, 그럼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다라고 적혀 있으면 과세거래냐 면세거래냐 볼 건데 이번에도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별도로 적혀 있네요. 그래서 22번 현금 과세가 될 거고 22번 현과, 그리고 제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맞고 현금 받았죠. 현금 받았으니까 분계는 현금해도 되고 차변 현금해도 되는데 현금 영수증이라고 분계 유형을 현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간혹 보통 예금이나 당좌 예금 돈 받고도 현금 영수증 발행해줄 수 있죠. 그러면 분계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써야 되는데 분계용을 현금하는 순간 나는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쓸 기회를 날리잖아. 분계용 하면 그냥 바로 입금 전표 뜰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현금으로 받았다 이 글자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를. 자, 그럼 6월 2일 날 22번 현금과세 제품 판 거고, 자, 이번에 110만 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생략하라 그랬죠. 그럼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두 번 치면 그냥 비우고 넘어올 거예요. 자, 분계는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3번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4일 제품 33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간이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다. 자, 이번에 간이 영수증을 교부하여 줬대요. 그럼 이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적격 증빙이 아니죠. 적격 증빙이 아닌데 거래 금액을 보니까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인데 증빙을 안 줬으면 이때 14건별을 쓰는 거예요. 14건별 과세거래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적격 증빙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얘네들을 발행 안 해줬죠. 그러면 그때 14건별인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한 거고 분계는 우리 현금 받았죠. 자, 그럼 6월 4일 날 이번에 14건별이고 제품 판 거고, 이번에도 공급 대가 33만 원 쓰면은 30만 원에 3만 원으로 분리되고 거래처 생략하고, 이번에 현금 받았죠. 그냥 1번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해서 차변에 현금 쓰셔도 되고. 자, 다음 6월 7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아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다. 승인 번호는 생략한다. 결론적으로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럼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우리는 부가가치세 8만원이 별도로 적혀 있으니까 61번 현금 과세가 되겠네요. 현금 영수증 과세 거래 61번 현과. 자, 과세 유형 찾을 때에 빨리빨리 안 보이면 저처럼 날짜를 적어 놓고 여기 적혀 있는 글자들을 참고하면서 과세 유형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61번 현금 영수증 과세. 자, 그리고 우리가 산 거는 원재료고 그리고 대금은 현금으로 줬죠. 61번 현과 원재료 샀고 88만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태창산업, 분계는 얘도 현금으로 지급하고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는 그냥 현금이라고 쓸게요. 자, 다음 6월 12일 주식회사 광주정밀에서 원재료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월 말에 지급하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그리고 별도의 운반비 2만원은 배달 천국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운반비 거래처는 생략.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원재료 산 거니까 우리는 불공제 사유가 아니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로 하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위에 상당부의 공급가액은 50만원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부가세 5만원인데 아래 분계에서는 원재료 50만원 산 거 하고, 부가세는 부가세 대금 공제되니까 자, 운반비 쓸 건데 이 운반비는 그럼 계정 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운반비 우리 일반 전표 원재료 50만원과 원재료 매입하는데 운반비 2만원 들었어. 그럼 원재료 취득원가 얼마야? 52만원이죠. 그럼 분계는 아래 분계에서는 52만원이라고 써줘야지. 아래쪽은 일반 전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대변에 돈을 주는 거는 원재료 가격 50만원하고 부가가치세 55만원은 외상했으니까 월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고, 운반비는 대변에 2만원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분계 나오면 되겠죠. 아래는 그냥 우리 일반 전표 분계예요. 그럼 뭐 사면서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가 55만원 될 거예요. 자, 그럼 6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 원재료 사는데 여기에 쓰는 거는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과세거래 5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거 50만원짜리죠. 거래처는 광주정밀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 취득원가는 50만원 적혀 있는데 우리는 운반비 부대비용 포함해서 52만원으로 수정하고, 다음 대변에 우리는 55만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55만원, 그리고 나머지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6월 1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와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임가공비에 대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유, 왜 이래? 방금 했던 문제를 또 읽어. 아닌가? 맞나요? 아니네. 죄송해요. 자, 이거 맞네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자, 우리는 지금 임가공 용역에 대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에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분계는 임가공비예요. 임가공은 외주가공비라는 계정과목을 쓰는 거죠. 여러분 딱 한 번 저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계정과목 설명하면서 비용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500번대에만 쓰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서 임가공 하는 건 외주가공비다. 임가공은 외주가공비다. 그냥 가공자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걔가 나와요. 외주가공비라서 그 가공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6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임가공비를 준 거고, 금액은 5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태창산업. 전자세금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원재료를 외주가공비로 500번대. 우리 600번, 700번은 쓰는 일 없죠? 자, 그리고 대변에 이 돈들을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다. 다음 6월 15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번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어디 세관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우리는 55번 수입할 거예요. 자, 거래처 등록 생략기가 되어 있는데 절대 시험에서 이런 일 없으니까 거래처를 추가할게요. 그냥 절대 세금계산서 발행한 상대방을 생략하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험 문제도 실무에서는. 자, 그럼 55분 수입이고, 자 우리 수입했을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금 거래징수하고 우리가 증빙받는 거죠. 이 금액 부가가치세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아래 분계도 부가가치세 주고받은 것만 분계하면 되겠죠. 물건값 세관장한테 2,800만 원 이 금액 무슨 금액인지 모르지만 줄 일 없잖아. 그죠? 자, 지금 제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자 분계 보세요. 컴퓨터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 55번 수입 안에 부품이고 2,800만 원의 별도. 자, 거래처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플러스 키 누르면 봉 5개 붙죠. 이게 인천 세관. 자, 우리 거래처 등록하는 건 할 줄 아시죠? 그래서 그냥 106번 얘로 엔터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전자 수입세금계산서니까 전자예요. 자, 분계 혼합이라고 하면 이번에 원재료라는 그런 애가 없잖아. 컴퓨터도 돈 주고받는 거는 280만 원 이것만 주고받았다는 걸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건값은 이 물건 산 외국 회사에 줘야 되고 세관장한테는 280만 원만 주고 세금계산서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변에 우리 분계는 부가가치세 28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물건값을 세관장한테 줘서 세관장이 내가 물건 산 곳에 돈 보내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세관장한테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 대한 증빙이고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메인 매출점표의 기본 예제를 봤는데 다시 끝내고 제가 결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숙제 내주려고 했던 거예요. 527페이지 갑시다. 자, 혹시 이건 제가 지금 메인 매출점표 더 할 거 어디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월요일날 1020번 회사 일반점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다 하셨나요? 오케이. 우리 이 앞에 거 월요일날 제가 이거 30문제밖에 안 되니까 일반점표 입력 해보자라고 했었었죠. 그죠? 명아씨 했나요? 안 됐어? 미경씨 했나요? 해봤나요? 훌륭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는 게 되면 제가 다른 걸 메인 매출점표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안 되시면 저와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개인 연습용으로 사실 좋아요. 왜냐면 11번 매출과세의 유형들을 쭉 문제를 넣어뒀고 12번 매출 양세에 대해서 쭉 문제를 넣어뒀고 14건별에 대해서 넣고 한마디로 유형별로 넣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찾는 재미는 없죠.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점표를 저와 같이 기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좀 볼게요. 그럼 직접 우리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이거는 그럼 온 김에 이번 주말에 얘 풀어보세요. 이거는 유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형이 여러분한테 포인트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래 분계 연습하는 것 좀 포인트로 두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자 571페이지로 가보세요. 571페이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을 좀 봐야 되니까 571페이지로 가시고, 자, 컴퓨터 회사를 382페이지로 갈게요. 컴퓨터 회사를 382번으로.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교재는 571페이지 여기로 오고, 자, 컴퓨터는 우측에 보시면 회사라고 적혀 있는 버튼 있죠? 회사라고 적혀 있는 버튼. 얘를 클릭을 해서, 자, 번호를 방금 몇 번이라고 그랬죠? 382번. 382번. 038이라고 치면은 그 회사가 안 떠요. 그래서 382번이라고 해야 정확하게 잘 떠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오셨죠? 382번. 주식회사 한가. 자, 그럼 메인 매출점표 클릭해서, 자, 우리 문제 스타일 좀 봅시다. 자, 8월 3일 문제 볼게요. 자, 미국 미토리 주식회사에 제품 500개, 제품 개당 400달러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선적일에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직수출했으니까 우리는 16 수출을 할 거고, 그럼 과세표준은 지금 500개 개당 400달러 그리고 1달러당 1100원, 그럼 전체가 2억 2천만 원이 되네요. 그냥 곱하기 쭉 다 하면 되죠. 그죠? 다르게 보면 500개인데 400달러면 400달러인데 1100원이면 한 개당 44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원화로. 그죠? 그럼 자, 메인 매출점표 날짜 8월 3일 날 우리는 16 수출에
제품을 팔고 수량 단가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기준 아니니까 이거 써도 되고 500개에 44만 원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계산기로 500개 400달러 400달러 그리고 달러당 1100원 이렇게 해도 2억 2천만 원 나오죠. 자, 시험 때 이런 단순단말 계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단말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거기는 요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단순단말 계산기는 돼요. 근데 그 계산기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불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계산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죠. 제가 이거 눌러서 얘 여는 거예요. 자, 다음 거래처는 미토리. 영세육 구분은 직수출이니까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자, 대금은 전부 다 외상했대요. 일반적인 상거래죠. 지금 얘 제품 수출한 거잖아. 일반적인 상거래면 2번 외상이라고 누르면 외상 매출금에 제품 매출이 붙죠. 꼭 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외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혼합이라고 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는 거예요. 2번 외상은 분계 똑같은 거잖아. 순서만 위아래 틀린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9월 10일 다음은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되어 발급한 수정세금 계산서이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자, 그럼 어떤 세금 계산서든 수정세금 계산서든 어떤 세금 계산서든 간에 발행하면 11번 매출과세 우리가 아래처럼 마이너스로 발행해 준 거예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 처리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의 마이너스, 제품 매출의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니까 제가 이 경우에 분계 유형을 외상으로 하자라고 했죠. 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수정 세금 계산서인데 문제에서 대금은 외상 대금과 상계 이런 표현이 있으면 분계 유형 2번 외상으로 하면 분계가 전부 다 한 번에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입이든 매출이든 내가 샀는데 내가 반품했으면 매입이라 하더라도 외상해도 되고 지금은 내가 팔았는데 반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와서 또 마이너스로 발행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날짜 9월 10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아래쪽 세금계산서에 다 적혀있는 그대로 쓸게요. 스포츠용품 마이너스 50 단가 2만원 어떻게든 마이너스 100만원만 공급가액에 나오면 돼요.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서울. 자, 얘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전자예요. 분계는 2번 외상이라고 하면 분계가 전부 다 됐죠. 자, 다음 9월 23일 생일을 맞이한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를 110만원에 다모아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공장 직원에게 지급할 선물 세트 불공제 사유 아니죠. 거래처 직원이었으면 불공제 사유인데 우리 직원들 거니까 아니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예요. 공장 직원 선물 세트니까 자, 분계는 500번대 복리후생비겠죠. 자, 그럼 9월 23일 날 이거는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 선물 세트를 구입했어요. 자, 11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럼 10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다모아 백화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자, 원재료 산 게 아니라 생산부 직원 생일 선물 500번대 복리후생비 수정하고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수정하고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10월 17일 대표이사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냉난방기를 330만원에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친절하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어요. 불공제 사용지 물건데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54번 불공. 그럼 얘는 원재료 산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돈을 쓰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변의 돈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겠죠. 자, 그럼 10월 17일 54번 불공. 우리는 냉난방기를 구입을 했고 330만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예요. 그럼 363만원이 될 거고 거래처는 전자마트.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 불공제 사유는 지금 있는 그대로 2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고 분계는 호나. 원재료가 산 게 아니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거고 만약에 대표이사 이름이 있다면 거래처를 대표이사 이름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생략하고 다음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다음 10월 27일 비사업자인 개인 이슬비 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고 다음과 같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그럼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고 그리고 아래 보니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죠. 그럼 22번 현금과세고 그리고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고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그럼 10월 27일 날 22번 현금과세. 우린 제품을 팔았어요. 금액은 22만원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이슬비. 분계는 1번 현금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음 12월 12일 서울 컨설팅으로부터 공장 제조 설비의 안전 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받고 경영 컨설팅 수수료 5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경영 컨설팅 수수료는 12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이미 회계 처리하였음.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우리 공장 안전대책을 위한 경영 컨설팅 수수료 무표문제 사유일 수가 없죠. 51번 매입과세고. 자, 분계는 컨설팅 수수료 용역에 대한 대가는 수수료 비용. 공장 설비에 관련된 거니까 500번 대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건데 55만 원 줘야 되죠. 부가세 별도니까. 그런데 10만 원은 선급금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선급금을 지울 거고 나머지 4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50만 원에 별도 55만 원인데 10만 원이 계약금인데 친절하게 선급금 계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2월 10일 날 51번 매입과세 경영 컨설팅 수수료고 금액은 50만 원의 별도 서울 컨설팅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리 500번 대 수수료 비용으로 하고 대변에 선급금 10만 원 뺀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분계가 들어오면 되겠네요. 지금 실제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주말에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이 다음 시간에도 지금 매일 매출 전표하면서 일반 전표도 몇 개 같이 기억나시라고 같이 봐드릴 테니까 이번 주말에 여러분도 공부할 챕터는 2개밖에 없어요. 일반 전표하고 매일 매출 전표. 다음 주에 제가 일반 전표하고 매일 매출 전표에 쓰던 이 전표의 마지막이 결산인데 3문제밖에 안 나오고 근데 자동 계산이라고 엄청 편한 거 써버리면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회계금은 결산의 포인트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원가 회계 쪽으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감을 잡아서 내가 뭘 포인트로 연습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쪽으로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쉬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마지막 시간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